메이커스와 마스터프랩에서 모두 인정받는 스타 강사 클로이 킴 선생님입니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하시고 14년 이상의 강의 경력으로 검증된 실력의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데 최적화된 강의로 특히 이번 AP 시험 대비 문제풀이반에서는 AP 피직스 C 메카닉스와 ENM 모두 드랍률 0%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어떻게 하면 물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 학원에서 물리 담당하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 제 간단한 소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고려대학교 이제 Electrical Engineering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제 간단한 그냥 프로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왜 피직스를 들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득을 좀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최근에 챗 GPT, 지브리 사진 엄청 열풍이었었죠. 그리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42,000개를 공중에 띄우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 모던 테크놀로지가 전부 다 피직스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피직스를 해두면은 여러분들 이제 미래가 조금 창창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강점이냐면 사실 AP 개수를 무작정 이렇게 늘린다고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요 표는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AP 피직스 과목 4과목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र्스 디피컬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ENM의 경우는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AP 과목 통틀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2개가 AP 피직스 C 2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도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 이제 많이 어필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과목보다 이제 어렵기 때문에 많이 쪼개놨어요. 그래서 과목이 이렇게 많은 건데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도 분량이 적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게 한 학기에 배우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AP Physics C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5점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AP Physics 1 같은 경우는 사실 5점 커트라인이 많이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문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허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5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점 비율이 10.2%밖에 되질 않고 근데 반면에 지금 C 2과목을 보시면 지금 모든 사이언스 과목 통틀어서 제일 5점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는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 5점 비율이 높은 게 절대로 또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AP Physics C에서는 5점이 나오는데 1에서 4점 뜨는 학생들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5점을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략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Physics C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AP 랭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다 보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데 AP Physics C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랭 같은 경우는 5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이 준비를 해주는데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5만 명. 그 다음 ENM은 어렵기 때문에 2만 명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19,000명 보통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사실 아까 ENM이 한 35% 정도가 5점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2만 명에서 곱하기 30%를 하면 대략 6,000명에서 한 7,000명 사이 정도가 나온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MIT 입학자 수가 매년 한 2,000명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단순히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탑 공대 3위 안에 드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C 과목에서 5점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카더락이긴 한데 ENM의 경우에는 5점을 받으면은 하버드에서 가산점이 있다라고 할 정도의 카더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과목입니다. 준비를 해두시면. 자, 그 다음에 특히 Physics C 대학에서 배울 제일 쉬운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공대 진학 예정이라면 좀 미리 적성을 파악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제 공대가 생각보다 빡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좀 적성을 파악해보시고 나는 그래도 이쪽이 적성이 맞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 진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AP 피직스 과목들을 칼큘러스 그다음에 캠 뭐 AP 피직스 이런 과목들을 듣고 1학년 때 성적을 되게 좋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뇌 과목이나 돼서 종류가 좀 너무 많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P Physics 1 같은 경우는 인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역학 관련, 메카닉스 관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개정이 되면서 플루이드 단원이 추가가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P Physics 2 같은 경우는 뭐 Thermodynamics, 연력학,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 그 다음에 Optics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과목 2개는 메카닉스랑 E&M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네, 메카닉스를 보시면 지금 앞에 피직스 1이랑 좀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목차를. 피직스 1은 지금 이렇게 역학 플러스 플루이드인데 메카닉스의 경우에는 플루이드 단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앞에 단원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 두 과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실제로 같이 준비해주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C 메카닉스로 개념을 수강하시고, 왜냐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지금 메카닉스, C 메카닉스를 들으면은 원은 자동으로 좀 점수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서 플루이드 단원만 따로 챙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C 메카닉스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E&M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냐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2랑 E&M 한 40% 정도밖에 겹치지가 않아요. 2의 경우에는 이제 뭐 Thermodynamics, 뭐 Optics, Wave, Sound, Modern Physics 이런 다른 토픽들도 포함이 되고 플러스 전자기 파트인데, 근데 E&M의 경우는 전자기 파트만 주구장창합니다. 그래서 훨씬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피직스 2 같은 경우는 좀 넓고 얕게 배운다면은 E&M의 경우는 좁지만 되게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은 피직스 1하고 2의 경우는 둘 다 알지브라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은 문제 없고, 피직스 1의 경우에는 인문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의 경우는 이과의 분야에 진학 예정이고 내가 시간이 좀 남는다, 좀 학점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과면은 저는 사실 피직스 C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훨씬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필하기에 좋은 과목이고, 특히 피직스 C 같은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이상 대학 혹은 뭐 공대, 과학계열 진학 예정자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반드시 칼큘러스는 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M의 경우는 최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내가 아이비리그 이상을 가고 싶다, 혹은 공대 계열에 진학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 순서는 좀 사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조금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Q&A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 과정은 여름방학부터 이제 개념 선행을 진행을 하고요. 전체 진도의 약 70%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 둘이 같은 내용이냐고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 교재 완전 다른 교재로 진행을 할 거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학기까지 진행하고 이제 겨울방학이랑 2학기는 이제 이 둘 중에는, 이거는 같은 강의라서 둘 중에 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인텐시브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2학기 때 3월 전 2학기 때 주말에 좀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시험 직전에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잘하려면 사실은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이해, 둘째도 이해, 셋째도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정도가 이제 문제풀이인데, 자,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둘이 중요성을 비교했을 때 저는 똑같다고 봐요. 둘이 중요성은 대동소이하다. 근데 다만 이제 무조건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여러분들 양치기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물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외워서는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응용력이 사실 강한 학생들은 사실은 이해만 해도 제가 하나를 알려줘도 10가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가르쳐본 결과 사실 한 10명 중에 1명 만날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말 문제풀이가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좀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왜 다른 강사들보다 이제 뭐가 더 강점인지 제가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해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 아니까 좀 쉬운 예시들을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뭐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물리 문제는 딱 문제를 보자마자 접근 방법이 바로 떠오르지가 않으면은 사실 손도 못 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또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런 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라 라고 제가 좀 공식처럼 콕콕 집어서 문제를 좀 패턴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AP 시험이 특히 실험 문제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 실험적 사고, 현실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소개해 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번에 문풀반에서는 피직스 C 과목 2과목은 드랍률이 제로입니다. 단 한 명도 빠져나간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좋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 넘어온 학생들은 있는데 빠져나간 학생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되게 친절하게 그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이퀘이션 시트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식들이 있고 없는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실선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거는 이퀘이션 시트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이다. 그렇지 않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너희 이퀘이션 시트에 없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봐둬라 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다룬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전 칼리지보드 MCQ 문제들입니다. 그 뒤에 FRQ도 당연히 수록을 해놓았고, 그래서 매 수업 후에 제가 비디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강에 참여해준 학생들한테도 전부 다 비디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제가 AP 시험 끝날 때까지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습할 수 있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판서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이제 과제, 뭐 점수 어떤지, 퀴즈 어떤지, 어떤 점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피드백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후기 몇 가지 좀 들고 왔는데 뭐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 다음에 뭐 이해 잘 되게 설명해주고 전달력이 좋다. 그 다음에 뭐 개념을 깔끔하게 설명해준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되게 성심성의껏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사실 글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다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학생들을 이해시켜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패턴화, 이렇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단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자긴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 콕 집어줘서 약간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떤 단어 문제다라고 콕 집어줘서 약간 공식처럼 알려줘서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후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특강 합류하기 전에 사실 뭐 다른 거는 준비하실 거 전혀 없고요. 왜냐면 제가 노베이스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건 준비하실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서 피직스 C, 메카닉스랑 E&M의 경우에는 칼큘러스를 반드시 조금은 예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절대로 그 어려운 칼큘러스 스킬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딱 요 정도만 간단한 미분 적분만 할 수 있다면은 수업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Q&A 사전에 좀 질문 주신 거 몇 개 취합을 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피직스 C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무조건 꾸준함입니다. 무조건. 이번에
이번 지금 올해 AP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보면 뒤늦게 문제풀이반에 합류해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들어보면은 뭐 다른 학원에서 개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 인강을 듣고 왔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사실 좀 반반 갈려요. 이제 정말 혼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와줘서 처음부터 5점이 나와주는 학생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좀 사실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반타작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좀 뒤늦게 합류를 해주는 학생들은 사실 조금 시간이 되게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여름 방학 때부터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가을 학기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올해 AP 준비하면서 저랑 여름 또는 가을 학기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지금 빠짐없이 전부 다 5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꾸준함이에요. 나중에 뒤에 늦게 벼락치기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수학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로 좀 오래 실력을 쌓아가야지 그게 절대 벼락치기가 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목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수강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이 4과목이 전부 다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칼리지보드에서는 C 같은 AP Physics, C Mechanics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1을 먼저 수강하고 C를 들으라고 권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AP Physics 1이 개설이 안 되어 있고 C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AP Physics 1을 사실 건너뛰고 C를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C 과목도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순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P Physics 1이 제일 입문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으면 걔부터 듣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C로 점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Physics C 메카닉스랑 E&M은 이제 순서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메카닉스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E&M을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구조이고 Physics 2도 마찬가지예요. Physics 2도 마찬가지로 1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2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고 네, 그래서 이렇게 4과목을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뭔지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조금 더 나는 개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상황이고 나는 이런 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지 좀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